자, 우리 저번 시간에 2장 앞부분 기계적인 시스템 했어요. 그쵸? 기계적인 시스템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장은 이제 모델링이야.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뭐 제어 이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컨트롤 티오리, 제어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야. 방법을 배우는데 이 방법을 적용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또 작은 시스템, 서브 시스템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더 쪼개다 보면 나중에는 디바이스 혹은 컴포넌트까지 쪼개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컴포넌트를 다루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 혹은 작은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스템이라는 건 쪼개다 보면 아까 말한 컴포넌트나 디바이스로 쪼개지는데 기계적인 장치들, 기계적인 시스템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메카니컬한 시스템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질량, 스프링, 그다음에 마찰, 댐퍼라고도 부리는 마찰, 프릭션, 뭐 영어로는 지금 프릭션이긴 해요. 요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제도 뭐 좀 이런 예제도 있었고, 이런 예제도 있었죠. 병진 운동 예제. 여러분 숙제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아이고, 쏘리. 실수가 많네요. 이런 게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 숙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이 컨트롤 시스템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버드에 다니든 뭐 영국의 무슨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다니든 중국의 칭화 대학을 다니든 한국의 우리 경희대를 다니든 똑같아요. 다 이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더 그 이해를 잘해서 이것만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지. 세상에 시스템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새로 계속 만들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장치들을. 그 만들 때마다 얘가 과연 잘 만들었나?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만들었나라는 해석을 만들어 보고 나서 할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자동차가 안전한지 안정한지 혹은 안전한지 혹은 성능이 좋은지를 설계 단계에서 모르고 난 일단 만들어 볼래. 만들어 보고 나서 테스트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아요? 늦죠. 큰일 나죠. 그래서 미리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챕터 2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계적인 장치들이 움직일 때 직선 혹은 약간의 곡선 운동을 우리는 병진 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트랜슬레이셔널 한 무브먼트. 그 다음이 이제 제일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회전 운동이에요. 오히려 회전 운동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회전 운동, 로테이셔널 무브먼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앞에 있는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이랑 움직인다고 하는 건 똑같고 요소도 똑같아요. 보면. 얼마나 똑같은지 밑에 써 있잖아. 질량 대신에 관성이 있고 스프링 마찰은 이름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요식도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불러요. 또 그 와중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단 뉴턴의 운동 법칙이긴 운동 법칙인데 회전 물체에 대한 운동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회전 운동이라고 해서 이름이 다르거나 뭐 이론이 다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당연히 있으니까 챕터가 나눠졌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차이만 알려주면 돼요. 일단 움직임으로 봤을 때 회전 운동은 고정축이 있어요. 회전하는 축이 있어. 어떤 축을 기반으로 해서 얘는 회전을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 병진 운동하고 다르게 토크를 이용해서 움직여요. 혹은 모멘트나. 여기서 이제 토크라고 보면 돼요. 토크. 이거 모멘트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토크의 대수적 합이라고 보면 돼요. 토크의 대수적 합. 우리 병진 운동할 때는 뭐의 대수적인 합이라고 했었죠? 채팅창에 좀 쳐봐. 혹시 좀 잘 듣고 있는지 싶어갖고 동현 학생 이쁘다. 종현 학생도 훌륭해. 힘, 그쵸? 그래서 결국 뭐예요? 힘 대신에 토크다.
그 얘기예요. 힘하고 토크가 뭐가 다르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그 얘기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 이거는 force, 얘는 토크예요. 토크. 오케이? 대수적인 합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축에 대한 관성과 각가속도의 곱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병진 운동할 때는 뭐 했어요? 가속도의 합이라고 그랬고 그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를 쓰는 거고요. 가속도는 보통 A라고 표시했죠? 각가속도는 알파라고 표시해요. 철자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게 A야, 알파야? 구별하기 힘들어요. 잘 보세요. 이건 알파예요. 근데 솔직히 섞어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알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관성이네. 그리고 우리 병진 운동에서는 관성 대신에 뭐였어요? 이게 질량이었어요. 질량.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르죠. 질량은 우리 영어로 보면 매스예요. 매스. 관성은 여기 써 있죠? 안 써 있나요? 이너셔라고 돼 있어요. 이너셔.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도 해요. 원래 풀네임은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너셔라고만 해도 많이 통해요. 그래서 관성. 그러니까 질량 대신에 이너셔고 각가속도 대신에 가속도고 힘 대신에 토크인 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에는 스프링 마찰 다 똑같고요. 다 똑같아. 금방 얘기한 딱 요것만큼만 차이 있어. 힘 대신에 토크, 질량 대신에 관성, 질량 대신에 관성, 각가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그럼 속도는 뭐겠어? 속도 대신에 각속도라고 부르고 변위 대신에 각변이라고 부르겠죠. 그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각속도. 각속도는 뭐예요? 오메가야. W 아니에요. 오메가. 그 오메가하고 W 구별하기 쉽지 않죠. W는 그래서 난 이렇게 쓰고 오메가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슉 돌려요. 오메가처럼 보이게. 그리고 뭐 변위는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변위는 이쪽에서는 X 혹은 Y였고요. 이쪽은 세타. 각도니까 세타. 요 차이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앞장 병준 운동 할 때도 질량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관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관성이 뭘까? 관성은 되게 재밌어. 질량 M의 강체. 강체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강체가 뭐야? 휘지 않는 딱딱한 리지드 바디라고 그랬죠. 리지드 바디. 그래서 리지드 강한 바디 몸체 그래서 합쳐서 강체 리지드 바디 변형이 없는 거야. 아무리 힘을 가해도 변형하지 않는 딱딱한 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M의 강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힘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힘을 준 방향으로 가속도 A 생기는 거 맞아요. 그거야. 그런데 같은 질량 M을 한쪽으로 밀지 않고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맨날 이거 보여주네 여러분. 내가 스프라이트 좋아해. 칠성 사이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탄산수 되게 좋아하거든. 자, 얘를 밀면 힘이야. F 이꼴 MA야. 왜? 그렇게 하면 직선 운동하니까. 병진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밀면 직선으로 움직이잖아. 병진 운동. 근데 같은 물체 M을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럼 뭐야? 회전축이 이거죠. 회전축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돌잖아요. 그때 내가 돌리는 이 손가락에 내가 이렇게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부른다고.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부르는 거야. 미는 힘은 F라고 부르고. 오케이? 그리고 질량 M을 이렇게 밀었을 때 가속도 A가 생기는 거고 같은 질량 M을 회전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토크가 필요하고 도니까 각가속도 알파 혹은 각속도 오메가 혹은 각변이 각도가 변하니까 위치는 그대로잖아요. 위치는 그대로잖아. 위치는 그대로고 각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로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은 M인데 관성이라고 했죠. 우리 J. 그러면 M하고 J도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축에 따라서 같은 질량 M인데
축에 따라서 관성이 달라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질량이야. 여러분, 이건 질량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잡아도 질량이 m으로 느껴지고요. 이렇게 잡아도 질량이 m이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질량은 질량이잖아. 그치? 그런데 회전은 달라. 회전에서 그래서 모먼트 그 순간 그 순간의 이너셔 이런 뜻이야. 그 순간의 관성. 왜? 얘를요, 여러분, 요렇게 돌릴 때 내가 이제 평면에다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돌릴 때 돌아가는 여러분이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릴 때 힘하고 요렇게 돌릴 때 힘하고 힘이 여러분 돌릴 때 같은 각도를 돌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요렇게 돌리죠. 요렇게 180도만큼 요 속도로 요 가속도겠죠. 그러니까 요 속도, 가속도, 요 변이로 움직이려고 할 때 요렇게 움직이는 거랑 요렇게 움직이는 거랑 여러분 손가락을 이 비꼬는 힘이 토크야. 돌리는 힘 토크라고 그랬어. 그 돌리는 힘이 차이가 있죠. 다르죠. 요렇게 돌렸을 때 더 힘들어. 그리고 요렇게 돌리면 힘이 별로 안 들어. 손가락 뭐 금방 돌리잖아. 그치? 그거야. 바로. 그래서 관성이 다른 거예요. 왜 토크가 다르지? 바로 이 식이기 때문에. 요 앞장에 미안해요. 여러분 전화 왔어요.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미안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잖아요. 토크가 있는데 각 가속도 알파가 같아. 아, 또 그러네. 알파가 같은데 토크가 달라져. 왜? J가 달라지니까. 관성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라. 그쵸? 그럼 왜 달라지지? 바로 자, 이거예요. 회전축 때문에 생기는 거야. 회전축을 기준으로 같은 질량 m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성이 달라진다라고 봐요. 이상해요? 여러분, 어, 같은 거 이거. 요걸 요렇게 돌리는 거랑 같은 질량 m을 요렇게 돌리는 거랑 손가락에서 돌리는 힘의 차이가 너무 나지. 요거는 거의 힘도 안 들잖아요. 이거는 거의 힘도 안 들지. 근데 요렇게 돌리면 같은 질량인데 요렇게 돌리면 뭔가 좀 많이 돌려야 돼. 그치?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그거예요. 같은 질량의 m인데 회전축에 따르다라는 얘기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질량, 같은 질량의 m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회전축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회전하기가 용이해. 같은 질량 m인데 회전축에 멀리 있으면 어? 아, 은하 학생 무슨 얘기야? 갑자기? 내 문제야? 은하 학생 문제야? 아, 은하 학생 문제야? 은하 학생 노트북이 줌이 나갔다. 아, 놀랬어. 나 내가 뭐 나갔다고 그러는 줄 알고 놀랬어요. 은하 학생? 좋아요. 요즘 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관성은 질량 m과 회전축과의 거리가 있는 그 값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단위가 질량은 여러분 뉴턴으로만 쏘리 어딨지? 관성. 질량은 그람 여기 그람 혹은 파운드 온스 이거 온스예요 여러분. 오제트 온스예요. 오즈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가갖고 저기 그 마트에 가서 물건 같은 거 사면 오제트라고 써 있거든. 12오제트. 이거를 12오즈 이러면 안 돼. 온스야 온스. 이거 무게 단위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LB 파운드라고 읽으라고 그랬지. 그쵸? 우리는 그람, 킬로그램, 킬로그램인데 이런 건데 이거는 SI 단위. 이건 미국 브리티시 단위예요. 오케이. 아무튼 질량은 이렇게 온스, 그람, 파운드, 킬로그램인데 금방 얘기한 관성은 질량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회전축과의 거리가 계산이 돼. 그래서 여기에 센티미터가 붙어요. 단위에. 여기에 피트가 붙어요. 여기가 피트가 붙겠구나. 피트. 여기에
뭐 인치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조금 달라요. 거리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전축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 예제가 요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질량 그릴 때 이거였잖아. 네모. 나 계속 이러네.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실수로 계속 그 가해를 누르나 봐. 그러니까 질량은 이거야. 그냥 보통 박스로 그려. 질량 m이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선 하나 연결해서 이쪽 방향으로 내가 y만큼 움직이면, 응? 그치? 그럼 여기 요 끝을 기준으로 해서 힘을 가하면 y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f는 m y의 두 번 미분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직선 운동이고, 회전 운동은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질량 덩어리가 있는데, 질량이 회전축을, 이거 회전축이야 여러분. 회전축을 기준으로 내가 이걸 돌려.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잡고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돌리면 되겠죠. 돌리는데, 돌릴 때 힘은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는 F였죠. 여기서는 토크니까, force니까 F고, 토크니까 T라고 하겠지. 그래서 T라고 하는 거예요. 괄호치고 여기 옆에다가 소문자 T를 써준 요 T는 시간이란 뜻이야. 타임. 여러분 이건 만국 공통어야. 뭐 영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T는 T야. 소문자 T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T에 따라서 토크 T가 변할 수 있는 함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토크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이런 초콜릿 먹고 있었어요. 요거 이렇게 매달려, 질량이 이렇게 중간에 여기 꼽혀져 갖고, 그렇지? 이게 꼽혀져 갖고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지. 이렇게 돌릴 거랑 요렇게 돌리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돌릴 때 그 힘이, 돌릴 때 그 토크가, 필요한 토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너셔 관성의 그 대표적인 표시는 J라고 해요. J. 왜 J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I라고 하면 표현하잖아. I라고. 이너셔니까. 근데 책에 이너셔랑 I라고 쓴 책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I라고 쓰는 책이 있어. 난 그 책이 더 좋아. 왜 J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책마다 I나 J 둘 다 섞었어요. 어떤 책은 J, 어떤 책은 I. 우리 책은 J라고 쓰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다른 교과서나 다른 문서 보다가 I가 나오면 뭐지? 전류인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그 시스템에서는, 기계과학생은 I라고 써주면 절대 그걸 전류라고 안 읽어. 이너셔라고 읽어요. 오케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읍시다. 여기서는 J를 이너셔라고 읽읍시다. 그럼 각도가 세트만큼 변하겠죠? 오케이? 지금 요렇게 생긴 원통형으로 생긴 얘를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돌리는 경우에 이 이너셔 J는 이렇게 써요. 반지름이 R이잖아요. 반지름이 R인 원통이잖아요. 반지름이 R인 원통은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R 제곱이에요. 요거 이너셔 계산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적분해야 돼요. 왜냐면 이 조그만한 질량 덩어리가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얼덩한 일정한 거리에 딱 질량 m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축에 가까이 있는 질량 m 중에 일부는 가까이, 즉 여기 회전축에 일부는 여기 가까이 붙어 있고, 일부는 좀 멀고, 일부는 좀 더 멀고, 맨 마지막 겉에 있는 질량은 더 멀죠. 그러니까 질량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분포에 따라서 다 그 느끼는 이너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조각으로 만들어서, 파티클로 만들어서, m을 파티클로 나눠서 그거의 거리를 각각을 다 계산해서 그거를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x축으로 적분, y축으로 적분하고 뭐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 여러분 적분이 막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x축,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에 따라서 적분, 하나는 이쪽 길이 방향으로 x축, x방향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적분, 이쪽으로 적분, 이렇게도 적분. 그래서 요거 적분 2번 하고 뭐 이래야 돼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물체에 따라서 이너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표로,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뚜껑이 없는 원통은 mr 제곱이라고 보고, 직각으로 자른 원기둥은 2분의 1 mr 제곱. 우리가 이거죠.
그다음에 9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 mr 제곱, 반으로 자른 원기둥은 2분의 1 mr 제곱, 반구, 진육면체, 막대기, 원뿔, 타원뿔, 속이 빈 반구. 그러니까 이거잖아. 요 반구랑 요 반구랑 같은데 얘는 이쪽으로 축을 돌린 거고 얘는 가운데를 돌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너셔가 다르죠? 5분의 2 mr 제곱이고 얘는 3분의 2 mr 제곱이고 이건 도넛이에요. 도넛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원도넛이 아니라 도넛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너셔가 다 달라요. 이거 저기 기계과 학생은 이게 중간고사야. 물체 이상하게 생긴 물체 하나 딱 주고 교수님이 물체 이상하게 생긴 거 주고 나서 야 이거 관성 구해 이노셔 구해봐 그러면 머리 아파요. 적분해야 돼. 기계과 학생이 그렇게 머리 아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돼. 오케이? 자, 그래 이노셔를 알았다 칩시다. 제1을 알고 나면 방정식은 어떻게 써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 뭐였어? F 이퀄 MA였잖아. F 이퀄 MA 똑같은 식으로 F 대신에 토크는 M 대신에 J 쓰고 이너셔. 이거 두 번 미분이죠. A 그러니까 가속도 A 소리 이거 F 이퀄 M A였지. MA 이렇게 그러니까 F 대신에 토크 T M 대신에 이너셔 J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그거예요. 근데 각가속도 알파는 각속도 오메가의 한 번 시간 미분일 거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오메가는 다시 각변이 세타의 한 번 미분일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바로 우리 병준 운동할 때 F 이퀄 MA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단위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토크는 토크도 얘기 안 했구나. 토크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 힘이 있고요. 어떤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힘을 내가 여기 F를 이렇게 주잖아요. 뭐 10N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가 1m야. 길이 1m짜리 막대기를 요 끝을 10N으로 하면 요 회전축에 가해지는 토크 T는 어떻게 계산해요? 힘과 거리 L만큼 곱해주면 돼. 그래서 10N 곱하기 1m 해서 10N 미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가 뉴턴 미터인 거야. 오케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같은 힘을 가했는데 만약에 같은 힘을 가했는데 이번엔 길이가 2m짜리에다가 여기다가 힘을 10N을 가해요. 2m야. 그럼 여기서 가해지는 토크 T는 어떻게 구해요? F 이꼴 F 곱하기 L이니까 10N 곱하기 2m. 그래서 20Nm라고 하는 토크가 같은 힘인데 토크가 2배네? 당연한 거지 여러분. 여러분 그거잖아. 이렇게 짧게 하고 나서 여기 누르는 거랑 이렇게 해갖고 누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똑같은 힘을 줬지만 여기에 더 힘이 가해지잖아. 그렇게 해서 써먹는 게 뭐야? 드라이버. 여러분 이 드라이버가 완벽하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요 끝에 여기가 얇죠? 여기가 얇지? 여기 굵잖아. 이 굵은 요 반지름의 비율만큼 여러분이 여기를 잡고 돌리면 요 끝에 요 반지름 딱 비율만큼 힘이 더 가해진 토크가 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여러분 자 드라이버 두 종류 있어.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힘이 더 셀 것 같아? 돌리는 거. 당연히 얘가 세지.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를 두껍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손잡이 여기 두꺼우니까 이 반지름, 요 반지름하고 요 반지름의 비율만큼 여러분 토크가 증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막 돌리는데 힘이 안 돼. 잘 안 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뭘 감싸고 나서 돌리면 돼요. 이거 뭐 두꺼운 무슨 수건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여기를 감싸서 여기 반지름을 키우라고. 반지름을 키우면 더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전문가용 드라이버는 여기가 두꺼운 거야. 얘는 얇잖아. 모양만 이뻐. 힘은 안 받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여기를 두껍게 만들면 돼. 오케이? 이게 완벽하게 토크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옛날에는 관성 능률이라고 배웠어. 나 때 예전에 이 10년 20년 전에는 이걸 관성 능률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관성이라고 합시다. 자, 다음은 스프링. 스프링 다음 뭐였어?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마찰이었죠? 마찰 살짝 볼까요? 마찰 살짝? 마찰은 너무 똑같아서 설명을 안 해. 그냥 점성 마찰, 정지 마찰, 쿨록 마찰 똑같잖아. 그때랑 뭐가 달랐어? F 이꼴 B dt 분의 dy였고 여기 그때 정지 마찰은 t는 플러스 마이너스 f s y의 속도가 0일 때 얘는 f는 fc dt분의 dy분의 dt분의 dy 똑같죠? y 대신에 세타 썼잖아요. y의 미분 대신에 세타의 미분 썼잖아요. y 대신에 세타 썼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죠. 마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맙시다. 마찰은. 그 다음에 스프링도 똑같아요. F 이꼴 K Y였지. 그럼 뭐야? 힘 대신에 토크고 상수 이름도 똑같네? K. 그치? 세타 대신에 Y.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왜 비틀림이라고 했냐면 회전하는 거에 여러분 회전하는 거에다가 이런 스프링 단 경우는 없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돌리면 이게 스프링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거야. 그런 스프링은 그래서 쓰지 않고 회전할 때는 그냥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그렇게 뭐 떡 생각하면 돼. 가래떡 혹시 알아요? 가래떡을 몰라? 가래떡 모르면 슬픈데. 응? 여러분 가래떡을 모르면 예제가 없네. 가래떡. 그냥 가래떡 생각합시다. 가래떡 여러분 비틀면 비틀리죠. 근데 비틀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죠. 그게 스프링인 거야. 그게 비틀림 스프링인 거야. 그래서 얘를 얘가 얼핏 보면 그냥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아니고요. 얘는 비틀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 펜슬은 워낙 딱딱해서 안 돌아가죠. 우리 이거 갖고 병진 운동할 때도 스프링 설명했잖아. 이렇게 이거 안 눌린다고 스프링이 그때 스프링 이거였구나. 참 이거 딱딱해서 안 움직인다고. 딴 거 설명했네. 아무튼 스프링이니까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거를 요렇게 비틀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스프링이고 병진 운동할 때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같이 여기를 딱 잡혀 있는데 이걸 돌리는 거면 뭐예요? 비틀림 스프링이지. 왜냐면 회전이니까. 이건 회전, 요거는 병진 운동. 내리는 거, 요거 병진 운동. 그치? 그 차이밖에 없어.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스프링인데 막대기인데 K라고 쓰고 비트는 거야. 얘를 이렇게 비트는 거야. 비틀었을 때 비틀리는 정도가 세타겠죠. 변이가 생기니까 비틀리니까. 근데 그거에 뭐에 비례하냐? 스프링 상수가 크면 반비례구나. 스프링 상수가 크면 얘가 잘 안 비틀리는 거고 스프링 상수가 작으면 가래떡은 스프링 상수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럼 뭐 금방 돌아가지 뭐. 수수깡 금방 돌아가지. 뭐 부러지기까지 하지. 그 부러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파괴는 전혀 이 기계적인 시스템 중에서도 또 다른 얘기예요. 파괴, 부서지는 거는 변형하고 다시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면 스프링에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식도 다 똑같죠. 그리고 이것도 뭐 거의 똑같지 뭐. 라디안으로 바뀐 것밖에 없지. 그쵸? 이것도 라디안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라디안이 뭐의 그거죠? 각도에는 디그리라고 하는 점으로 찍은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디그리. 그거랑 회전은 혹은 라디안을 쓰죠. 라디안. 여러분 라디안이 그 공학에서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각도 이거보다. 알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라디안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마찰은 아까 했고 그래서 예제가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예제랑 우리 병진 활동할 때 이 예제랑 똑같아요. 같이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이거였잖아. 지금 회전운동 예제 이 예제도 이걸로 시작하죠. 똑같잖아. 아예 그림이 똑같아. 단 뭐가 달라요? 힘을 어디다 주느냐야.
회전 운동은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병진 운동은 힘을 이 직선 방향으로 주는 거야. 알겠죠? 직선 방향으로 주는데 얘는 직선 방향으로 줬더니 띵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아 얘는 병진 운동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유도하면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유도하면 되고요. 그런데 같은 모양인데 같은 배치인데 만약에 띵이 아니고 이렇게 비틀었다가 놨더니 다시 피리리릭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이건 회전 운동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 같이 해석해 봅시다. 자, 얘는 우리 병진 운동 할 때랑 똑같아. 이렇게 물리적인 요소, 즉 이너셔, 관성이라고 하는 관성, 스프링, 그다음에 마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표시도 똑같아. 스프링은 스프링처럼 하고요. 마찰은 마찰처럼 하는데 단 뭐가 달라요? 이너셔가 이렇게 원판처럼 해서 돌아간다라고 봐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 있는 스프링도 표시는 이걸로 했지만 얘가 두 개 돌아가는 스프링이구나. 그리고 요 마찰도 마찰은 그럼 요 방향인가? 그게 아니에요. 요 방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 방향이야. 요 방향으로 마찰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표시는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이해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요런 그림을 그려요. 즉 관성 J라고 하는 관성을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회전축을 요 방향으로 해서 이거 좀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90도 틀은 거죠. 원래 이렇게 놓고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하게 원판을 이렇게 놀려놨어요. 원판 없지. 여기 원판 없지. 원판 없는데 여기에 질량이 이너셔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너셔가 있으니까. 원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타만큼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얘가 돌리는 힘이 토크가 이 방향이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토크 90도 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토크가 가해지고 그럼 마찰하고 스프링이 있는데 마찰하고 스프링은 움직임을 방해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스프링이 힘을 이렇게 줬으니까 스프링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마찰도 이 방향으로 돌겠구나. 마찰은 세 종류가 있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중에서 뭐만 따져요? 점성 마찰만 생각해야지. 움직이니까 정지 마찰은 없는 거고 쿨론 마찰은 점성 마찰에 비해서 작다라고 봐갖고 얘를 무시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뒤에 문제나 혹은 여러분 연습 문제 혹은 중간고사 때 쿨론 마찰을 무시하지 말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문제에다가 쿨론 마찰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지 않고 옆에다 이렇게 써요. 그냥 FC만 딱 써놔. 그러면 FC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B만 딱 써놔. 그러면 FC 무시하라는 얘기구나. 점성 마찰만 쓰라는 얘기구나. 이런 뜻이에요. 둘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무시하지 말고 둘 다 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힘의 뉴턴 운동 법칙처럼. 자, 돌리는 힘은 토크고요. T 요거요. 그 다음에 안 돌려고 하는 애가 뭐예요? 일단 이너셔 때문에 안 돌려고 해요. 그게 뭐야? 관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또 다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전 우주의 법칙이야, 여러분. 그게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너셔 J로 얘는 안 움직이고 싶었어. 근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필요해. 토크가 필요한 거지. 그쵸? 그게 얼마만큼 필요해?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애를 가속도 이만큼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러니까 J라고 하는 이너셔를 갖고 있는 애를 그렇게 정지해 있는 애를 요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토크가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또 쉬워요. 자, 그래서 움직이게 하려면 토크가 이만큼 필요하고 플러스 움직이려고 봤더니 마찰이 있네? 그러면 그 마찰을 또 이기려면 이만큼 필요하고 또 마찰뿐만 아니라 스프링도 있네? 스프링도 또 요만큼 힘이 더 필요한 거야. 이 세 가지 힘이 충분히 돼야 얘는 움직여요. 세타가 변해. 그래서 그 충분한 힘이 T다라고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왼쪽 항, 요 세 가지 왼쪽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 이쪽 오른쪽은 움직이게 하는 애는 항상 평행이에요. 그게 작용 반작용.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또 하나잖아. 작용 반작용이야. 뭔가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이 존재해요. 그 두 힘은 항상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준 거죠. J로 다 나눠준 거지. J로 다 나눠주고 저번 시간이랑 똑같다.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저기 T하고 이 T를 KR로 바꿔줬네요. 그래서 모양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준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대문자로 쓰면 이 책은 상수야, 여러분. 공학에서 대부분 그래요. 대문자로 쓴 건 상수고요. 소문자로 쓰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항, 혹은 뭔가에 의해서 변하는 항은 그 소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2차 미분 방정식하고 이게 모양이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2제타 오메가 n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n 제곱, 이건 이제 일부러 같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메가 n 제곱으로 그냥 쓴 거예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가해줘야 할 입력인 거야. 토크의 입력, 힘의 입력, 뭐 이런 입력을 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뭐야? 뭐 네모 박스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뭐지 이거? 이거 뭐야? 내가 입력을 가하면 출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가 시스템 G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생긴 시스템 G에다가 내가 입력을 뭘 가한 거야? 힘을 가한 거지. 원래는 토크를 가한 거지. 토크 혹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입력을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R로 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레퍼런스 입력 R을 주면 이 시스템이 출력이 변하겠죠. 어떻게? YT가 변하는 값으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타를 이름을 따로 줬죠. 감쇄비라고, 댐핑 레이쇼. 그다음에 오메가에는 고유 주파수, 그리고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 더하기 2제타 오메가엔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항. 아까 이건 2차 미분항 더하기 미분 안 한 거에 오메가엔 제곱은 입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표준형 2차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세컨드 오더, 원래 잘 쓰려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 식 자체는 세컨드 오더, 즉 2차 디퍼런셜 미분 이퀘이션 방정식, 표준형 2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런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을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표준이야. 표준이라서 표준형, 프로토타입 이상한데? 뭐 우리는 표준 하면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탠다드라는 표현 안 써요. 근데 아무튼 뭐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라고 봐요. 오케이?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요 식이 우리 병진 운동할 때 요 식이랑 여기 이거랑 똑같잖아. 뭐가 달라? 세타와 y 차이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배우냐면,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나 뭐 y 대신에 세타 썼을 뿐이지 다 똑같네? 그러니까 뭐야? 이론만 잘 배우고 나면 적용은 아무데나 할 수 있겠구나. 그 컨셉. 근데 더 웃긴 게 뭐예요? 전기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봤더니 뭐예요? 똑같더라. 아까 그 2차 표준형 2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식이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예요?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열에도 적용해봐. 열역학에도 적용해봤더니 똑같더라. 더 웃긴 거, 유체, 그 물 같은 거에 적용해봤더니 똑같더라. 그럼 결국 뭐야?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모든 뭐가 됐건, 뭐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바뀌는 이런 시스템들은, 간단한 것들은 2차 시스템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전 우주의 시스템들은 표준형 2차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면. 간단한 건 2차 시스템까지 갈 필요 없지. 1차 시스템으로도 되죠. 1차 시스템으로 되는 게 뭐예요?
간단한 시스템은 1차 시스템으로 돼요. 더 쉽잖아. 여러분 전류에서도 나오잖아요. R하고 캐패시터 하나만 있으면 1차 시스템이잖아요. 그거 더 쉬운 거잖아요. 해석이 더 쉽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기계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차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3차, 4차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도 많아요. 많은데 3차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을 못 대죠. 사람이 손으로 못 풀어. 극히 일부는 운이 좋으면 푸는데 거의 99%못 풀어요. 그래서 2차 시스템이 딱 좋은 게 뭐냐면 1차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2차 시스템인 거야. 3차, 4차는 그런 게 있구나. 못 풀어. 끝. 거기서 멈추고 2차 시스템까지는 오케이. 손으로 풀 수도 있고 충분히 복잡하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차, 4차를 2차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근사해서 풀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2차 시스템 갖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게 유일하니까. 사람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유일하니까. 그럼 3차, 4차는 어떻게 풀어요? 다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요. 매트랩. 오케이? 매트랩 말고도 많아. 그러니까 예제가 이제 매트랩이라는 얘기고. 오케이? 자, 예제. 우리 병진 운동 이거랑 비슷한 거지. 여기서도 이거 쉬운 거 하고 나서 뭐 했어? 좀 어려운 거 했잖아. 이런 거 어려운 거. 그치?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운 거 해야지. 쉬운 거 했으니까. 이거 쉬운 거 했으니까.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거. 뭐예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는 그럼 이렇게 안 생겼지, 여러분. 원통형으로 모터는 생겼죠. 원통형에 보통 이렇게 원통의 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축에 뭘 연결했겠지.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뭘 연결했겠어? 좀 길게 뺍시다. 그림을 빼갖고 여기에 무슨 뭐 도르래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긴 도르래나 기어 같은 거 달아갖고 뭐 여기 벨트 풀리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건 풀리라고 합시다. 벨트하고 풀리죠? 이렇게 생긴 걸 달아갖고 이쪽에다가는 저기 질량 M을 달고요. 질량 M 큰 무거운 거 하나 달고요. 여기다가는 뭘 달아요? 그림도 잘 그리네 김동환. 자, 이게 뭐죠?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여기다 M을 달아요? 이게 안 달리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달리면 모터가 이거 풀면 내려가잖아요. 감으면 올라가고 감을 때도 힘들어. 감을 때 힘들어. 왜? 한쪽이 없으니까 불안하자. 이거 좀 불안하고 풀릴 때 확 풀려서 얘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제일 비슷한 무게의 질량 M을 여기다 그냥 달어. 질량 M을 달어. 그럼 당연히 두 배로 힘들지. 두 배로 힘들긴 하는데 잘못되진 않잖아. 뭐가 잘못돼서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뭐 확 한쪽이 없어갖고 뭐가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명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잘 보세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속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파트도 안 보이는데 어디 좀 좋은 백화점이나 이런 좀 멋있는데 팬시한 데 가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있죠.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타서 밖에 이런 뷰를 보지 마시고요. 그 옆을 보세요. 옆에 이렇게 레일 쇠 기둥 있고 있잖아. 거기 잘 보면 여러분이 올라갈 때 뭐가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들 보면 거기에 여러분 이거 웨이트 할 때 보면 이 줄에 여기 막 이렇게 쇠 막 잔뜩 매달려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거 무게추가 여기 그러니까 추처럼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 저기 헬스장 가갖고 보는 요거 할 때 보면 옆에 이렇게 다는 것처럼 이거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고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아까 말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 무게추가 이렇게 생긴 원통형으로 생긴 거에 그냥 한꺼번에 돼 있다. 그럼 그림이 간략하잖아. 이렇게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질량을 J라고 표시해요? 아니라고 그랬지. 관성 J로 표시한다라고 그랬지. J는 J인데 얘는 모터 입장에서 뭐예요? 일거리죠. 일. 힘든 거잖아. 부하. 그래서
로드라는 표현 씁니다. 로드, L-O-A-D, 로드. 글씨가 이상한데요. 자, 로드입니다. 일거리, 부하, 그쵸? 그래서 여기를 JL이라고 쓰는 거야. 로드라서. 그 다음에 얘는 모터죠. 모터는 뭐예요? J고 모터니까 M 쓰면 되겠죠. 얘는 소문자 썼어요. 모터는 뭔가 바뀌니까. L은 대문자로 썼죠? 안 바뀌죠? 그래서 L로 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둘 사이에 기둥으로 연결돼 있지. 쇠 막대기로. 근데 쇠 막대기가 여러분 잘 아니요. 아니긴 아니는데 아무리 쇠 막대기도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미안해요. 우리 시리가 아무 때나 일어나갖고 이상해. 이거잖아요. 쇠막대기도 세게 힘들면 좀 비틀어져요. 당연히 이런 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축은 당연히 힘이 워낙 그 걸리는 토크가 세니까 휜다고요, 약간. 그래서 얘 휜다라고 가정하고 K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찰을 봤더니 이쪽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봤네요. 로드 쪽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봤으면 무시, 작아서. 그런데 모터 쪽에 봤더니 컴마 BM이라고 써 있네. 그러면 모터 쪽에 마찰은 무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무슨 마찰이에요? B라고 썼으니까 점성 마찰, 비스코스 원래는 V인데 아무튼 비스코스 마찰, 점성 마찰이라고 봐서 BM이라고 해서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요 그림이 이게 이 그림이 이거고요. 이거 3차원 그림이고 2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책은 간단하게 하려고 2차원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 요 앞장에서 이 질량하듯이 질량에서 요 다물체 여기 물체 여러 개 있는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그렸죠. 뭐예요? 움직이는 건 결국엔 질량이고 스프링하고 마찰은 방해하는 힘이라고만 보면 실체가 없다라고 보면 움직이는 M1 여기 이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M2도 따로 움직이죠. M1하고 M2가 질량 두 개가 따로 움직이죠. 그 두 개가 받는 힘을 기준, 그러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이 받는 힘들을 표시하는 요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어요. 그림 그 수식 쓰기가.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결국에는 움직이는 건 뭐다? 관성 J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쪽 파트의 J만 따로 쓰고 JM 그리고 로드 쪽에 J만 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따로따로 써서 요쪽에 관련된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구냐?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모터의 토크 아니겠냐? 모터의 토크. 그렇죠? 그래서 모터 토크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데 안 돌려고 하는 애가 누구겠냐? JM 모터의 그 이너셔가 존재하겠죠. 관성이 그거에 DT제곱 D제곱 세타 M 이게 되겠 거고 또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가 뭐냐? 마찰이다. DM의 DT분의 D 세타 M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겠냐? 스프링 때문이 아니겠냐? 그러면 K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DT분의 D 뭐죠? 세타 M 빼기 세타 L만큼 아이고 쏘리 세타 L만큼이겠죠? 왜? 스프링은 이쪽이 세타 M으로 꼬아지고 비틀어지고 이쪽 반대편은 세타 L로 비틀어지잖아요. 요렇게 비틀어지잖아요. 그렇게 비틀어진 그 차이만큼 이쪽에 비틀어진 양과 이쪽에 비틀어진 양의 차이만큼이 꼬여지는 그 비틀리는 그러니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 요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럼 힘 안 들잖아요, 여러분. 꼬이는 힘 안 들잖아. 이렇게 하면 힘 안 들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지. 힘 엄청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차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이 방해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쪽에서 관련된 식이고요. 그 식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네.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자유 물체 선도인가? 뭐 그럴 거야. 자유물체 선도. 이거를 한글로 자유물체 선도라고 볼 거야. 그림. 질량을 기준으로 혹은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너셜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를 자유물체 선도라고 하는데 한글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복잡한 거 있으면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나서 해석을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하면 요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손으로.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은 뭘까? 반대편은 그냥 여기서 봐서도 얘가 왜 움직여요? 왜 돌아가? 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터에서 힘을 주니까. 근데 모터의 힘 토크 TM이 바로 전달돼요? 아니잖아. TM이 바로 전달되지 않죠. 왜? 중간에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돌아가서 결국 모터가 돌아가서 이 반대편에 JL을 돌리는 건 누가 왜 돌리는 거예요? 스프링의 꼬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는 힘은 이거다. 이거는 잘 썼어요. 책이. 그래서 이건 따로 내가 쓸 필요 없어요. 이게 돌아가는 스프링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럼 이 옆에 있는 로드는 쉽게 잘 돌아가? 아니잖아. 관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려고 버티겠지. 그게 이만큼이겠죠. JL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L이라고 하는 관성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이긴다는 건 같아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식이 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 두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식이 하나네? 쏘리.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식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럼 변수가 뭐죠? 세타 M, 세타 L이고 입력은 토크 TM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요거처럼 봤을 때 입력이 토크 TM인데 혹은 뭐 RM이라고 했는데 출력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출력이 하나가 아니에요. 출력이 두 개야. 그럼 출력이 하나는 세타 M이고 하나는 세타 L이야. 뭐 이거 화살표가 하나라고 입력이 하나인데 왜 출력이 두 개예요? 뭐 이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화살표는 방향을 뜻하는 거지, 입력이 시스템의 이쪽 방향으로 들어간다, 출력이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표시한 거지, 선이 하나니까 입력이 하나고 선이 하나니까 출력이 하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 입력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출력이 세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핸들만 돌려요? 엑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잖아. 입력이 세 개잖아. 그럼 출력은 뭐가 돼? 출력은 차의 선속도, 회전속도겠지. 아니면 위치라고 볼 수도 있지. 위치도 뭐 2차원이잖아. 아니면 뭐 높이까지, 뭐 높낮이까지 하면 3차원이지. 그러면 출력이 뭐예요? 위치라고 하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아니라 위치를 대표하는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가 출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속도 V, 선속도 V, 직선속도 V와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볼 수도 있지. 그렇죠? V 오메가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XY 혹은 XYZ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입력과 출력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는 시스템, 자동차라고 하는 시스템에 입력이 그냥 입력들 혹은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다. 요 그림을 이렇게 쓴 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자, 거기까지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요 샤프트가 K가 없다. K가 없고 세타 M하고 세타 L이 같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0이잖아. 얘도 0이고. 그쵸?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미안해.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K가 없는 거죠. K가 무한대지. K가. 스프링이 없는 거야. 스프링이 없어. 그럼 K가 그냥 0이라고 생각합시다. 왜냐면 세타 M하고 세타 L이 같기 때문에 뭐 K가 크든 작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식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시가 될 뿐이에요. 왜냐면 이쪽은 0이잖아. 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돼도 2차 미분방 정식으로 보이네. 근데 세타 M이 안 변하는 그게 없네요. 그쵸? 그게 좀 표준형 2차로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하고 계속 이제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이 둘 사이에 그럼 연관 관계가 없냐? 있죠, 당연히. 기계적인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병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거나 회전 운동을 병진 운동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 비일비재해. 너무 많아. 뭐야? 여러분 모터. 아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뭐야? 아까 그림 멋있게 그렸잖아. 근데 괜히 지웠네. 응? 여기 잘 그렸는데 진짜. 여러분 모터가 뭐예요? 회전 운동하죠. 회전. 근데 엘리베이터는 직선 운동하잖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바로 이런 거야. 모터, 회전 운동을 아까 근데 그걸 뭐 쓴 거야? 안 되겠다. 다시 그려야지. 이렇게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풀리. 여기는 풀리고요. 이 풀리에 여기 고무밴드로 하면 연결하면
엘리베이터 불안하지. 이거는 뭐 쇠로 된 쇠줄 같은 걸로 했겠죠? 쇠줄인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면 약간 이렇게 되죠? 그 뭐야? 아무리 쇠줄이어도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스프링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쇠줄도 여러분 약간 이렇게 돼요. 스프링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계속 되지 않지. 그 얘기 뭐야? 이렇게 갖다 멈추지. 그거 얘기 뭐야? 마찰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그 줄도 그렇게 말한 질량, 스프링, 마찰로 표현 다 돼요. 모든 움직이는 건 다 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량 덩어리가 이제 쭉 이렇게 매달려 있겠지. 아까보다 그림 훨씬 못 그린다. 오케이? 이게 회전 운동이고 얘가 직선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이죠. 얘가 바로 풀리예요. 풀리고 얘가 벨트고. 풀리와 벨트가 바로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리드 스크루예요. 리드 스크루. 여러분 이 회전축에 이 모터의 회전축에다가 보통은 이게 매끈한 축인데 여기다가 이빨을 넣어요. 나사선을 낸다고 하죠. 나사선을 넣고 여기다가 볼트를 끼는 거야. 볼트. 그럼 볼트는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빨이 있겠지. 여기 이빨이.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돌리면 나사선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사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이걸 리드 스크루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안쪽에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 거야. 여기 이 내부를 보면 이렇게 나사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장 가면 여러분 이제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현대나 기아나 이런 뭐 아무튼 기업에 취직해 갖고 공장 라인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애들 많아.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100% 얘야. 리드 스크루야.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써요. 그 다음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 렉 앤 피니언이라고 불러요. 얘는 렉이라고 부르고요. 직선의 어떤 판때기인데 이런 이제 이렇게 생긴 판때기에 이런 질량 덩어리가 있는 건데요. 이 판때기 밑에 이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거예요. 밑에 쪽에다가 판때기가 됐건 뭐 막대기가 됐건.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어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기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모터를 이렇게 단 거지. 응? 모터 축에다가 피니언 기어를 단 거야. 피니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여러분 잘 아는 기어예요. 기어. 기어 이렇게 모터가 돌면 기어가 돌겠지. 기어 이빨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데 이 위에 렉은 평면인데 이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빨을 돌리고 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돌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로 자동차 핸들이에요.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티어링 휠. 요즘은 사각형으로 많이 생겼지?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동차 휠이 이거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핸들이라고 부르죠. 미국에 가서 핸들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서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거를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여기 손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촥촥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피니언 기어를 돌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보면 축이 하나 지나가잖아. 축이 저 안으로 들어가요. 차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쇠 기둥이 들어가. 기둥이 들어가서 저 끝에 가면 여기 피니언이라고 하는 이빨이 달려 있는 기어가 딱 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렉이 걸려요. 근데 이 렉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자동차 바퀴에 걸려 있어. 자동차 이렇게 생긴 커다란 바퀴에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회전축 옆쪽으로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축은 이제 고정돼 움직이고요. 회전축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치?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면 얘를 밀면 바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이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이게 바뀌고 요게 바뀌고 여기 이제 축은 이제 바퀴에 그 서스펜션에 매달려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를 누가 움직여요? 얘가 아까 말한 렉앤 피니언으로 여러분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바퀴가 한쪽 끝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이게 자동차 안에 렉앤 피니언 씁니다.
이게 아까 말한 풀리하고 벨트예요. 아, 쏘리. 여러분 아까 철자 틀렸다. 여기 2가 붙었네. 아, 창피해라. 풀리하고 벨트, 여러분. 이것도 공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한쪽에 모터를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아, 이거 따라 돌지? 아, 네, 아이패드의 장점이자 단점이네. 이걸 90도로 돌려갖고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돌리면. 그치? 그래서 한쪽을 돌리면 이 방향 위아래로, 이게 위고 아래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90도 돌려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연결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얘 빼고 여기다가 뭘 써요? 여기다가 아까 말한 그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데, 카운터 반대 방향의 밸런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를 줘서 이쪽에다 얘랑 똑같은 무게를 달아갖고 쓰죠. 근데 뭐가 문제야? 엘리베이터가 무게가 일정해요? 아니잖아. 사람 한 명 탈 때랑 10명 탈 때랑 20명 탈 때랑 다 다르잖아요. 무게가. 사람 무게 평균 60 곱하기 10명이 해봐요. 600kg, 600kg. 엄청 무거워요. 사람 10명이면. 600kg가 0.6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차이 나지. 그래서 요 웨이트를 고정을 놓기가 되게 애매해. 근데 아무튼 적당한 값을 잘 놓겠죠. 자, 시간이 10분 정도 더 남은, 우리가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지? 1시 반부터 2시 45분. 아, 10분 더 남았다. 아, 수연 학생이 질문한 게 있어요. 내가 아까 깜빡하고 20분 전에 했는데 못 봤어요. 기계에서도 스프링 마찰 같은 컴포넌트 하나 생길 때마다 1차씩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뭐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복잡해져요. 근데 운이 좋으면 안 늘어나지. 여러분 우리 그 기억나잖아요. 캐패시터를 이거 설명을 들으면 편하지. 질량이 하나 더 저항이 하나 더 늘어나서 이러면 식이 간단해지지. 왜? 저항 두 개 합칠 수 있잖아. 스프링도 스프링 하나하고 스프링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세면 좀 편해.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스프링 이거랑 이 스프링 이렇게 되면 편해요. 이렇게 되면 편해.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근데 직렬이잖아요. 직렬인데 중간에 여기 질량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복잡해져. 질량을 기준으로 양쪽에 스프링이 있으면 마치 저항하고 캐패시터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저항하고 이 저항하고 합칠 수 없잖아요. 복잡해지죠.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면 지금 저 수연 학생이 채팅창에 질문한 것처럼 스프링이든 마찰이든 이 시스템에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복잡해지는 건 당연히 맞는데 운이 좋아서 그 추가하는 위치가 좀 좋으면 해석이 좀 쉽고 위치가 애매한 데 들어가면 이제 해석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숙제를 풀다 보면 이제 알 거야.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를 했죠. 뭐예요?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마찰 저 스프링 이거는 병진 운동이든 직선 운동이든 뭐 질량 마찰은 뭐 해석이 너무 쉬웠어. 좋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질량하고 관성은 좀 다르잖아요. 토크라고 힘이랑 좀 다르고. 뭐가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지. 그래서 질량 M인 애가 여기 M이에요. 잘못 썼어요. 왜 M이라고? 질량 M을 이렇게 벨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벨트 연결했는데 이쪽에다가 풀리를 연결해 갖고 모터 축에 연결해 갖고 반지름 R인 걸로 돌리면 얘는 이 질량 M은 이 축 입장에서 보면 무슨 J라고 느껴지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질량 M인데 반지름이 만약에 이렇게 커요. 반지름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모터 입장에서는 얘가 힘이 좀 덜 느껴져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크면 참 더 느껴져요. 더. 회전하기가 더 어렵죠. 그런데 이 반지름이 작을수록 질량 M이 별로 이렇게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라고 표현할게요. 안 느껴진다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토크와 이너셔의 관계잖아. 그래서 같은 질량 M인데 직선 운동에 쓰는 질량 M인데 만약에 벨트하고 풀리 혹은 렉앤피니언 혹은 리드 스크루를 이용을 하면 질량 M이 이너셔로 느껴지고 당연히 회전 운동이니까 모터는 회전 운동하니까 그 이너셔가 얼마만큼 느껴지냐면
질량 m에다가 반지름 r 제곱인 걸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레겐 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레겐 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r로 돌면 이게 질량 m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오타인데 질량 m이 있고 렉 위에 m이 있고요. 여러분이 피니언을 돌리는데 피니언의 반지름이 중요한 거예요. 피니언 반지름이 r일 때 또 이렇게 썼네요. 같아요. 이거 레겐 피니언이나 벨찬 풀리랑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건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게 L만큼 움직였다면 R하고 이 L하고 상관관계가 있죠. 피니언 R이 반지름이 작으면 한 바퀴 돌아봐야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이만한 애가 이렇게 매달고 있으면 얘가 한 바퀴 돌면 이만큼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거잖아. 반지름 R의 원이 R일 경우에 이 원둘레 얼마예요? L은 2파이 R이잖아. 그거야 그거. 그래서 R 대신에 L은 2파이 R이니까 R 대신에 2파이 분의 L을 넣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예제 2-1-5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쿼터카, 자동차가 바퀴가 4개죠 보통. 그 4개 중에 바퀴 하나만 땄다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이 영어로 쿼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동전은 1달러, 동전은 없지. 미국은 1달러 없어. 근데 뭐 영국 유럽 가면 1유로는 있어. 1달러를 쪼개면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동전 4개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쿼터 4개를 주죠. 왜? 그 쿼터가 25센트니까. 100센트가 1달러거든요. 근데 쿼터는 25센트, 즉 4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쿼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 동전으로 뭐 쿼터, 2쿼터, 3쿼터 그러면 그 얘기고. 그리고 농구 경기를 전반전하고 후반전은 퍼스트 하프, 세컨 하프라고 부르고 미식 축구는 4개로 쪼개요.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고 불러요. 그래, 4조각을 내면 무조건 하나를 쿼터라고 본다고. 즉, 이거는 뭐야? 자동차를 4등분을 내서 하나를 받기 때문에 그걸 쿼터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바퀴가 4개인데 그중에 바퀴 하나만 이렇게 딱 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바퀴 하나에 딱 요만큼을 그린 거예요. 핸들이. 요거예요. 그런데 바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위에 여기가 뭐가 있건 뭐 문이 몇 개고 뭐 상관없어. 이 덩어리를 하나의 휠이 짊어져야 할 질량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M이라고 본 거예요. MC. 왜 C겠어? 카니까. 그치? 그래서 이 위에 이만큼 덩어리를 M이라고 본 거야. 질량 M. 근데 왜 대문자로 안 썼을까요? 상수인데, 그치? 이건 좀 실수한 것 같다, 그치? MC. 그리고 자동차하고 바퀴 사이에 뭐로 연결되어 있죠? 아까 레겐 피니언 그거 말고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프링하고 댐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차 중에 스포츠카들은 스프링이 있고요. 안쪽에 댐퍼가 지나가요. 그죠? 마찰이 지나가요. 마찰. 두 개를 이거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스펜션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스프링하고 요 댐퍼를 합쳐서 마찰을 합쳐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마찰력 안 하고 댐퍼라고 부르거든. 댐퍼와 스프링을 합쳐서 일체형 서스펜션.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일체형 서스펜션 치면 딱 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보통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 일반 차는 어때요? 두 개를 분리합니다. 스프링 따로, 서스펜션 따로, 그 댐퍼 따로, 오케이? 댐퍼 따로 두 개를 합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차들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게 스프링인 거야, 여러분. 스프링인데 여기 스프링을 또 이렇게 썼어. 그치? 그림이 참, 참 그림 실수를 많이 한다, 그치? 자, 이거 스프링이야.
그리고 옆에 이게 댐퍼를 놓은 거예요. 그 댐퍼를 놓고 왜 또 CS라고 썼을까? 우리 댐퍼는 저기 마찰을 C라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B였지 마찰은. 마찰은 B였고 스프링은 K였잖아요. 책이 좀 왔다 갔다 해. 이런 거 수정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원저자가 안 고쳐갖고 번역하는 내가 못 고치고 있는 거지. 원저자한테 내가 메일 보냈거든. 이거 실수했다고. 근데 그 틀린 거 얘기했다고 바로 고쳐서 다시 출판을 안 해요. 왜냐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다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팔리고 나면 이제 수정해서 그 다음 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오탄한 거 갖고 써야지 뭐. 그러니까 번역한 나를 욕하지 마라. 원 저자가 이렇게 쓴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로 연결돼 있어요? 스프링하고 댐퍼랑 이제 이건 휠이죠. 휠인데 바퀴인데 가운데 질량 저기 쇠로 돼 있고요. 주위에 타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타이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이어 누르면 들어갔다 나오죠. 팅 하고 원상복귀 되지. 그럼 뭐야? 아 스프링이구나. 근데 팅 된 게 계속 이렇게 한번 타이어를 한번 누르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잖아. 다시 어느 순간 쓰죠. 아 그럼 마찰이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이 누를 때 힘들잖아. 그건 단 얘기지. 아무튼 그래서 휠의 질량,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마찰 이를 따로 고려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밑에가 뭐예요? 이거는 바닥이겠지. 그라운드겠지. 그쵸? 그래서 이 바닥하고 이 바퀴 사이의 모델 이거고요. 바퀴하고 이 위에 차체하고의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의 모델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델이 되게 좋은 모델이야. 그래서 원래라면 이 모델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정석이야. 정석.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 뭐 모비스 이런 데 가면 이거 갖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학교는 어렵잖아. 이거 하기. 여러분 초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쉽게. 그렇게 해갖고 식을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연달아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되게 천천히 설명하는 거 알고 있죠?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봐요.